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 재밌게 잘 보냈어요? 쌤은 참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아이고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한글날이고 그쵸? 우리 그 전까지는 아마 이번 주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아마 시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 올해 3시간 정도이긴 한데 금요일 날 빠져서 그래도 이번 시간에도 쌤이 이번 주는 2차시 정도 수업을 나눠서 할 거고 1차시 정도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시가 있는데 요 시간은 쌤 PPT를 이용해서 할 거고 3차시는 쌤 이제 생태학 관련 어, 아직 결정 못 했는데 문제를 주던지 아니면은 EBS 강의를 남겨주든지 아니 EBS 강의도 주고 문제는 한번 풀어보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까지 해서 생태계 상호작용 개체공학 군집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간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쌤은 시험 문제 지금 다 냈고요. 시험 문제 다 냈고 객관식 21개에다가 주관식 4개 요게 60점 요게 40점 그쵸? 요렇게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로 쌤이 이제 오늘 여러분 보라보는 오늘 내로 쌤 시험 문제를 제출을 하고 혹시 시험 오류 있는지 한번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다다음 주에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은 쌤하고 같이 이제 생태학 또는 유전학 이 부분 좀 보고 하기로 하고 시험 문제는 좀 난이도를 좀 쉽게 냈어요. 웬만하면은 많이 꼬지는 않았고 쌤도 많이 힘들고 해서 한 중하 정도, 상 문제는 한 3개 정도 뭐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또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많고 해서 난이도를 많이 올리긴 좀 그런 것 같고 낮은 난이도로 해서 좀 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서 우리 모두 시험 잘 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체군과 군집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여기까지 아마 쌤이 지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체군 내에 있는 것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개체군 간에 있는 거 그치 다음 시간에는 쌤이 개체군 간에 이제 상호작용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개체군 내에 대한 내용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우선 개체군에 대한 얘기는 들었을 거다, 그치? 개체군이라는 건 개체들이 모인 거는 같은 종, 그치? 동일 종 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고, 한 개 이상의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군집이라 부른다, 그치? 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데 일개미가 하나가 보여. 그러면 이제 뭐 상당히 높은 확률로 뭐라고 우리 집 주변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개미집이 있을 것 같다. 그치? 요렇게 우리가 생각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미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하는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미안 분업 분업을 하는 개체군의 상호작용 사회 상호작용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사회생활을 우리는 분업이라 부르는데 개미가 사회생활을 하더라. 서로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일개미가 보였다고 한다면은 뭐 여왕개미라든지 또 병정개미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우선 개체군 특징 중에 하나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럼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개체군을 얘기할 때 뭐 개체군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럼 개체군의 가장 먼저 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개체군이라는 것은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생활하는 같은 종의 무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개체군이라고 한다. 그치? 쌤이 좀 프린트의 첫 번째 단어다. 그러니까 일정 공간을 차지한다. 그럼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요 일정 공간 내에서 일정의 개체들의 종들의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개체군이 특정 공간 내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나는 궁금하겠네, 그치? 그래서 개체군 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이다. 개체군이 서식한 공간 단위당 면적당 개체 의 수를 뭐라 부른다? 우리 개체군의 밀도라고 부른다.
자, 그럼 개체간의 밀도는 어떻게 표현한다? 면적당 개체수, 그렇지? 면적당 개체수로 얘기하면 되겠네. 그렇지? 만약에 1입방미터당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0 EA, 그렇지? per 100방 밀리미터, 그렇지? 생각해보자. 100 입방미터당 100개의 개체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1 개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디? 단위 면적 1제곱미터 내에 뭐 요렇게 뭐 면적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주로 센티미터 제곱을 많이 쓰기도 한다. 센티미터 제곱 또는 미터 제곱, 그 다음에 크기가 크면 뭐 킬로미터 제곱 뭐 등등등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아하. 자, 그래서 한 지역 내에 사실가는 개체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개체 밀도가 높다라고 한다. 자, 그럼 개체의 밀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개체 우리가 면적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지. 단위 면적이라는 거지. 그 단위 면적 내에 무엇인가가 들어온 거나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개체의 밀도가 증가한다. 당연히 그래서 출생 또는 이입 들어온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이입 들 입자를 쓴다. 그치? 이동한다고. 그치? 이동한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동한다고 이입이라고 한다. 그럼 나가는 것은 뭐라 부를까? 움직인다. 어떻게 나가 바깥으로 나갈 출자 쓰겠지. 그치? 그래서 바깥 이출. 그러면서 새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면적 내에서 뭐라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뭐 사망 또는 이출 됐나? 자, 그럼 정리해 보자면은 이입 또는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밀도는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맞나? 거기에 비해서 개체의 수가 그 한 면적 내에 있는 개체가 어떻게 죽었다. 또는 뭐라고? 개체 내에 있는 그냥 어떤 면적 내에 있는 서식지 내에 있던 서식지에서 개체들이 빠져나갔다. 이출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밀도는 감소한다. 뭐 당연한 얘기다, 그렇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런 것들 문제를 내면 매우 땡큐베리 감사하겠지, 그렇지?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낼 때 요거 하나만 내지 않고 여러 가지 기억 니은 탱크를 이해할 때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살짝 끼어 들어갈 수 있겠다. 자, 어떻게 특정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개체를 어떻게 특정 면적 내에 특정 면제 내 개체수를 센다. 매우 쉬운 얘기인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집 주변에 새가 몇 마리가 있을까? 그럼 세면 될 것 같은데 새가 막 날아오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한다, 그렇지? 그 어쨌든 잘 세면은 각 새마다 막 표시 하나하나 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하면 셀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쌤이 무작위 지금 우긴 건데 만약 호수가 있다고 치자. 이 호수 내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를 내가 지금 세고 싶단 말이야. 어떻게 세지? 쌤 그럼 호수에 있는 거 다 세면 되잖아요. 하는데 내가 호수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다 세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재포획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호수 같은데 또는 특정 서식지 내에 있는 개체의 술들을 우리는 뭐 한다가 산출해낼 수 있다. 됐나? 뭐 뒤에 쌤이 곧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거. 식물이나 고착 생활하는 동물 군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 소단에 나누고 그걸 어떻게 전체면 현상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전체를 다 세고 싶은데 여기 너무 넓어. 한 몇백 킬로미터야. 오케이?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고 하자? 여기 100km로 하자. 내가 이 100km 다 걸어다니면서 다 셀 수 있나? 없다. 나 어떻게 한다? 그럼 요걸 어떻게 하면 쪼개고 줘서 뭐 한 100개 가로 100mm 100 가로 세로 100이었으면 어떻게? 여기를 몇 개 나온다고? 그치 100개 나오면 되겠지. 세로도 몇 개 나온다고? 100개로 나온다. 그러면 가로 세로가 얼마가 될까? 그치. 100을 100분의 1쓰니까 1kg. 1kg 되겠지. 이 정도는 어찌 내가 한번 세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치자. 그럼 1km 내에다가 내가 특정 개체수를 센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하나도 또 센다. 이렇게 한 3, 4개 정도 또는 한 10몇 개 정도 10개 정도 100개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셌다고 치자. 그러면 각각 세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의 개체수를 뭐 한다? 평균을 한다. 됐나? 맞나? 그럼 평균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셌던 게 만약에 첫 번째 게 10개고 두 번째 게 12개고 세 번째가 13개고 그 다음에 다시 뭐 10개고 12개고 13개고 뭐 이랬다 치자. 그래서 총 10개를 셌는데 평균적으로 몇 개 나왔다고? 12개가 나왔다고 치자. 됐나? 그러면 이렇게 10개를 샜는데 10개를 센 면적을 샜는데 그 중에 뭐라고? 일부가 1셌던 게 평균이 몇 개이더라? 12개이더라. 근데 난 그럼 뭐라고? 어쨌든 평균을 해서 뭐라고? 요 면적 한 칸에 있는 개체수를 센 거다. 나는 근데 얼마? 가로 세로 100개지.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가로 세로 100개씩 하면 되겠지. 됐나? 맞나? 됐어? 그러면 총 개체수가 얼만큼 있을 것이라고 가능하겠다. 요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나? 그치? 가로 세로 100kg짜리 1kg씩 자른 거다. 그치? 자, 그럼 요건 됐는데 그럼 쌤은 만약에 호수에 있는 거 어떻게 셉니까? 요건 한번 보자고. 자, 호수의 포획 제해법이라 하는 건데 요건 뭐냐면은 딴 게 아니야. 자, 물고기를 100마리를 잡았어. 그래서 호수에서 많이 잡았다. 그치? 여기다 표시를 했다. 우리 뭐 마이크로웨이브 칩 같은 거, IC 칩 같은 거, NFC 칩 같은 거 뭐 싹 표시해 또 다시 놔줬다. 또는 여기다가 뭐 어떤 색깔을 칠하기도 한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잡았다. 몇 마리를 잡았어? 120마리를 잡았다. 자, 그럼 120마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 표시된 몇 마리다? 15개더라. 오케이? 됐나? 내가 100마리를 잡아서 놓아줬는데 됐지? 그럼 전체 중에서 내가 100개를 꺼냈더니 거기 뭐다가 요 녀석들이었다. 맞나? 자, 다시 여기서 몇 개를 빼냈다고? 120개를 빼냈다. 근데 어쨌든 전체에서 내가 꺼냈다가 다시 집었다는 거지. 그렇지? 됐나? 그럼 전체분의 부분, 전체분의 부분은 같지 않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체 개수 중에 처음 잡으면 개수가 전체 일정 퍼센트 만약에 만약에 1000마리겠다라고 치자. 그럼 몇 분의 10분의 1 맞나? 10분의 1의 확률로 하나 꺼냈을 거 아니야. 맞나? 됐어? 그러니까 잡힌 것은 전체의 10분의 1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내가 꺼냈다고 다시 꺼내면 뭐라고? 10분의 1의 확률로 들어왔으니까 맞아? 나올 때 다시 꺼낸 것도 말하고 10분의 1의 확률이지 않겠냐라는 거지. 매우 심플한 아이디어다. 됐나? 때문에 그래 아니면 전체분의 부분은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개수 중에 처음 가진 개수. 나 언제인지 모른다. 전체 개수 모른다. 처음 잡은 게 100마리는 뭐와 같다. 다시 잡은 개수 얼마? 120마리 중에 뭐라고? 여기 표시된 게 뭐 15개의 확률과 뭐 하더라? 같지 않을 것이냐. 됐나? 전체분의 부분은 전체분의 부분일 것이다. 요게 처음에 뽑혀 나왔던 확률은 뭐라고? 전체에서 다시 뽑혀 나왔던 확률과 똑같지 않겠느냐. 됐지? 요거를 포획 재포획법이라고 얘기한다. 됐나? 헷갈리면 전체분의 부분, 전체분의 부분만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다. 어렵지 않다. 맞나? 자, 고체 생활했다 아까 기억했던 거 기억나지? 전체 표분 중에서 됐나? 이 중에는 일부를 뭐 한다? 내가 셀렉한다. 됐나? 요 개수를 평균 쳐서 요 한 개당 몇 마리가 들어갈 것인가를 구한 다음에 전체 개수를 산출해내는 방식이다. 됐나? 요거를 표본 채집법이란다. 오케이? 요 정도 뒤에 건 쉬울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 성장 곡선 2번이네, 그치? 자, 개체군의 성장이라 한다면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그치, 개체군의 성장이라 부른다. 그럼 개체군의 성장 곡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지. 이론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개체군이 어떻게? 뭐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얘가 늘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먹이도 충분하고 서식도 충분하고 똥 오줌 싸는데 그래서 싹 깨끗이 치워지고 질병도 안 일어나고 천적도 증가하지 않고 요럼 어떻게 돼? 그냥
얘가 애기 놓는 대로 물고기가 알을 놓는 대로 계속 번식하겠지.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만약에 한 마리가 두 마리씩 나온다면 이게 n승의 개수로 쭉쭉쭉쭉 증가하겠지. 맞나? 한 마리가 두 마리씩 놓는다 한다면, 그치? 요건 예일 뿐이고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클 것이다. 요게 뭐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장하는 곡선에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그렇지. 이론상의 생존 곡선이라 부른다.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고 부른다. 됐나? 이론상의 생장 곡선. 이상 조건 뭐라고? 계속 애를 낳아도 먹을 게 충분하고 서식도 충분하고 청적도 없고 질병도 안 걸리고 됐나? 그래서 어떤 모양 올라간다? J자 모양 올라간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성장할 때 이렇게 생장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실제 어떻게 생장할까? 실제 어떻게 돼? 생장하다가 어떻게? 그 수가 이렇게 일정해진다. 됐나? 그럼 요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실제 성장 곡선이라 부른다. 됐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얼만큼 내 눈에 이만큼의 간극이 보인다. 맞나? 그치? 요걸 뭐라 부를까? 요걸 뭐라 부른다? 요걸 우리는 환경저항이라 부른다. 됐나? 그러고 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녀석이 지금 크긴 크는데 더 이상 못 큰다. 그치? 요 선이 보이나? 색깔이 달리 갈까? 요 선이 보여?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맞나? 개체의 수를 계속 쓰면 좋겠는데 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흐르지 커지지 못한다. 계속 뭔가 저항치가 계속 얘를 준단 말이지. 그래서 요만큼 우리 환경정이라 부르고 요 선을 뭐라 부를까? 개체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 됐나? 요걸 뭐라 부르면 될까? 오케이. 환경 수용 능력이라 부르면 될 것 같다. 됐나? 그러면 선들 지금 다 적었지? 맞나?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이론상의 생장 곡선, 실제 생장 곡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간극 뭐라 부른다? 환경 저항. 그러면 환경 저항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요 마지노선의 선. 맞나? 개체 수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요 선, 요 능력, 요 선을 우리 뭐라 부른다? 환경 수용 능력이라 부른다. 자, 환경 저항,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서 먹이가 부족하거나 생활 공간이 부족하거나 질병이 증가하거나 노폐물 축적하거나 천적이 증가하거나 환경 오염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얘가 못 자라겠지. 뭐 일례로 하더라도 뭐 인간만 하도 마찬가지지 않나? 우리 인간이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나? 물론 증가하고 있긴 한데 우린 계속 어떻게 했어?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지. 맞나? 그다음 어떻게 먹이가 부족하지.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지금 굶어 죽고 있지. 생활공간 부족해가지고 아파트 없다고 지금 아파트가 겁나 오르고 있지. 그렇지? 그렇잖아. 맞아. 그럼 결론이 어떻게 했어? 우리가 옛날에는 쌤 부모님마다 쌤 부모님 6형제, 뭐 7형제 이렇게 마구잡이 그렇게 많이 좀 그런가 계속 인구가 미치게 증가했다. 그치? 이미 베이비 부모라 불렀다. 그치? 근데 쌤 나이 때 어떻게 돼? 쌤은 이제 한 명, 많아야 두 명. 맞나? 그리고 쌤 나이 때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는 애를 낳아? 아니 애를 안 낳아. 거의 제로에 수렴하지. 맞나? 맞나? 맞잖아. 왜? 우리의 먹이가 부족하니까. 직업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왜? 집값 너무 비싸. 나 집 못 사겠네. 맞나? 그 다음에 질병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 느껴지고 있나?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맞아? 사스 전혀 몰랐던 여러 가지 막 희귀한 질병 늘어난다. 맞아? 그치? 맞아? 노폐물 축적된다. 맞아?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 맞아? 오케이. 그리고 어찌 보면 천적 증가 적게 우리 인간 역시도 뭐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천적일 수 있다. 맞아? 환경을 느끼고 있다. 그치? 이런 거에서 뭐라고 인간의 인구가 또는 지구상의 동물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 증가하다가 끝내는 증가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 부른다? 환경 저항이라고 부른다. 자, 됐어? 지금 무슨 곡선 보고 있는 거야? 개체군의 생장 곡선 보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빈칸 다 채웠을 거라 보고. 오케이. 그래서 실제 곡선 어떤 모양이었어? 어떤 곡선이 아까는 이론상은 J였는데 실제는 어떤 모양? 그렇지. S자 거기다 맞나? S자. 그렇지? S자 곡선. 환경 저항 맞나? 방해, 생장을 방해. 환경 수용력, 능력, 주어진 환경사의 서식을 쓴 개체군의 최대 크기다. 알겠지? 환경 수용 능력은 뭐라고? 무슨 크기? 무슨 크기? 그치. 개체군의 크기, 최대 크기를 뭐라 부른다?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부른다. 환경 수용 능력은 개체군 크기로 가늠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되어 있는 거 가져왔고요. 환경 저항이 커질수록 개체군의 수가 오한다, 감소한다. 뭐에 비교해서? A에 비해서. 맞나? 가면 갈수록 얘는 어디만 뭐라고? 이렇게 줄어들었지. 맞나? 줄어들었다. 맞나? 그렇지? 개체군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 돼서 증가했다. 됐어? 오케이. 환경 수용력까지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의 생존 보면서 개체군이 동시에 그럼 환경 저항이라 했는데 그럼 개체군들이 뭐 인간과 같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성장 곡선이 어떠할 것이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생존, 그다음에 생장 곡선이 아니고 생존 곡선이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한다? 겁나게 죽는 형태. 다시 말하면 겁나게 많은 개체 수가 태어났으나 대부분 죽는다. 또 어떤 형태는 뭐라고? 처음에 뭐라고? 태어났는데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태어나면 걔는 뭐라고? 죽지 않는다. 그러다 어떻게?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 뭐 한다고? 죽는 확률이 증가한다. 맞나? 점점점 환경 저항이 증가하는 형태다. 그치?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한다. 거기에 어떤 건 뭐라고? 생존율 또는 사망률 일정한 애들 맞나? 생존 개체의 비율이 일정한 거 요런 형태 맞나? 자, 총 몇 가지 생존 곡선이 몇 개? 세 가지가 있다. 초기에 겁나 죽는 형태, 후기 나이 먹어서 많이 죽는 형태, 일정한 형태. 그래서 초반에 많이 죽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르고 후기에 많이 죽는 우리 인간과 같은 대형 포유류와 같은 그래서 새끼가 생존하는데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쏟는 형태의 요걸 뭐라? 일형. 그치? 다람쥐야 초식동물 조류처럼 일정하게 죽고 그냥 꾸준하게 포식자 죽는 거 이거 뭐? 이형. 그 다음에 어패류, 물고기, 굴 새끼 겁나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노는데 뭐라고? 초반에 다 잡아먹고 다 죽는다. 됐나? 하지만 한번 생존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쭉 살아간다. 물론 인간이 얘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그래서 생존 곡선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1형 초기 사망률 높은 거, 3형 뭐라고? 후기 성체 사망률이 높은 거. 맞아? 3형. 맞아. 헷갈렸다. 인간 같은 게 뭐라고? 인간 같은 게 뭐라고? 초기 사망률이 낮고 후기 사망률이 높은 거 1형, 초기에 많이 죽는 게 3형, 일정한 건 몇? 2형. 돼서 1형 인간이 어쨌든 기준이니까 인간과 같은 형태, 여긴 뭐 폐류와 같은 형태. 됐나? 3형. 일정한 거 2형. 예시도 한번 보고 사망률 어디 높은지 한번 보시고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요건 생각보다 간간히 나온다. 간간히 수능에 간간히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수 많이 낳는다. 어릴 때 많다. 몇 형이야? 초기 많다? 몇 형? 그치 3형이라고 했다. 맞나? 여기가 우리 몇 형이라고 했어? 3형이라고